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방송만의 특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인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소식입니다. 이슈 현장은 최근 농촌의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을 자치연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귀농 10년차 부부로 최근 새농민상을 수상한 정원용, 천남영 부부와 진솔한 삶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미륵산 아래 자리한 익산 구룡마을의 대나무 숲을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인구가 줄면서 생산 활동은 물론 전체 소득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마을 공동체 수익과 태양광을 설치해 발생한 수익원을 조성하는 이 마을 자치연금 제도가 새로운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 성당포구 마을과 양파 주산지인 수운마을 그리고 완주군 도계마을을 이슈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에 대한 소득 보완과 지역의 인구 유기를 극복하고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마을 자치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생산활동을 기반으로 연금 기금을 축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생산활동을 지원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마을 자치연금.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과 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을 자치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을 선정하고 나면 수익사업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협력기관이 마을 수익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 생산이 어려운 곳은 마을 자치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을 자치연금은 농촌마을 공동체 법인이 자체 사업을 보유하면서 최근 3년 평균 단기 순손익이 1,500만 원 이상으로 연금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체험과 숙박, 캠핑장 시설을 갖춰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 익산의 성당포구 마을. 기존의 마을 사업 수익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면서 노후에 대한 소득 보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이 형성됐습니다. 저 미리 이장님이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냐 해갖고 다 춥다고 찬성해서 그게 된 거죠. 단합이 된 게 하나만 안 되고 서로 거시경은 그것도 못하지요. 지금 60 먹은 사람들은 이제 70 먹어야 탄 게 부러워지. 마을 공동체 수입원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성당포구 마을 영농조합법인. 귀농귀촌으로 땅을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오실 분들도 계획이 많이 있고. 이로써 성당포구 마을 영농조합법인은 마을의 공동체 수익금에 신재생 에너지 수익금을 더해 만 70세 이상 노인 28명은 국민연금회에 매달 10만 원의 연금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81살인 게 계속 여기서 출생해서 살고 있죠. 그 받으면 용돈 쓰기가 좋죠. 손자들 돈도 용돈도 좀 주고 나도 용돈 쓰고 그는 돈 10만 원씩 준 게 다 좋다고 하죠. 성당포구 어르신들은 한 달 평균 39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 자치연금이 더해져 월 49만 원의 연금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당포구에 성당이 올리 시집온 지가 54년 됐어요.
지금 8월 달부터 받았어요. 그놈 10만 원 나온 걸로 그냥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냥 유일하게 쓰는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손자들 갖고 오면 한 번씩 오면 한 2만 원씩이라도 주고 줘서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지요. 전국 2호 마을로 지정된 완주군 용진읍 봉소골 도계마을. 이 마을은 전체 56가구 가운데 43가구의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해 두부와 김치, 누룽지를 제조해 판매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열로 해가지고 태양광이 지금 저희 60%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조합법인이 그 수익금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저 두부하고 김치하고 누룽지하고 3개를 팔고 있습니다. 저 수익금 중에서 저희가 100만 원씩을 그쪽에 그 매달 그 출연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도계마을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수익금 외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운영해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한 달에 1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75세 이상. 총 32분이더라고요. 저희가 조회해보니까. 혼자 받으시는 분이 있고 부부가 같이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받으시는 분이. 그래서 그 혼자 받으시는 분은 7만 원씩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둘이 받으시는 분은 인당 5만 원씩 해갖고 세대당 10만 원씩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을 자치연금이 도입되지 못하는 지역은 자치단체가 광역적 공동체 생산활동을 시행하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마을 자치연금 전국 3호 마을로 지정된 익산 수운마을. 현재 이곳은 양파의 주요 재배지로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에 설치한 태양광과 여러 기관들이 지원한 농산물 저장고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기관에서 50%를 사업비로 제공을 하고 그 저온저장고하고 태양광을 제가 지원을 해줍니다. 수원마을에서 나오는 50%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양파의 주산지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해 출하 시기를 조절해 기존의 저가로 판매하던 양파를 가격 상승 시기에 맞춰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마을의 소득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마을 가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냐.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참 너무나 기뻐요. 마을 공동체의 생산 수익과 태양광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마을 자치연금. 익산 성당포구 마을에 이어 완주군 용진 도계마을, 익산 여산면의 수운마을,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경남 밀양시와 마을 자치연금 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그런 것이가 되어 있신 게 타지에서도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참 이게 복받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 공동체 수입원도 태양광에 이어 저온저장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수입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마을 자치연금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마을에 공동체 협업을 통한 체계를 마련하고 노후 소득이 일정 부분 보장됨으로써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연금 기금의 절반이 마을 자체 사업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촌의 경우 자치단체가 광역적 공동체 생산활동을 시행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마을 자치연금이 농촌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의 소멸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딸기는 14개월 작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농사를 짓는데 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물 중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삼기면에 위치한 딸기 농장입니다. 귀농한 지 10년 차에 딸기 농장을 운영하면서 최근 새농민상을 수상한 부부가 있는데요. 오늘 현장 미니 인터뷰에서는 정원용, 또 천남영 부부를 만나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수학철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익산 3기에서 부자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의 3기에서 부자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천남영입니다. 귀농한 지 10년이 지나셨다고 들었는데 귀농하기 전에 각각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귀농하기 전에는 군산에서 유리병 제조회사에서 근무했거든요. 한 8, 9년 정도, 9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네, 익산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 8년 정도? 그렇다면 이렇게 귀농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귀농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고 딸기 농장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문득 부모님과 같이 농사도 짓고 제가 가업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래서 아내와 상담 후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은 이제 남편이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육아휴직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고심 끝에 귀농을 하겠다고 해서 흔쾌히 그냥 남편 뜻에 따랐습니다. 네, 딸기 재배 방식에는 토경 재배와 또 고설 재배 방식이 있는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고설 수경 재배 방식으로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설 재배와 토경 재배의 차이가 있다면 우선 장점은 토경 재배에 비해 딸기 품질이 우수하고 수확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이 편리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시설하는데 큰 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육묘는 3월부터 딸기 모주를 정식 후 5월, 6월 나오는 넌너를 유인해서 그 모를 잘 기운 다음에 9월에 본포장으로 와서 정식한 다음에 키워지면 그때부터 딸기 수확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딸기 꼭지 윗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게 당도가 높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들께 당도가 높은 딸기를 고르는 팁을 좀 알려주시죠. 당도가 높고 좋은 딸기를 고르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딸기 꼭지가 위로 솟아있는 거 그게 제일 좋고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경도나 광택이 좋은 게 당도가 높은 딸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딸기 농사를 짓다 보면 지금처럼 수확철이나 또 선별 과정에서 많은 일손이 필요하실 텐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려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일손 부족이 많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장을 운영하는데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요즘 딸기 품질에 비해 가격이 현저하게 안 나올 때 공판장 시세가 형성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가장 속상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곳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수확량과 또 출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딸기의 90% 정도를 익산 원예농업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3기 공선 출하회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확량은 동당 한 동 기준 4에서 4.5톤 정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또 전북 마이스터 대학에서 공부도 꾸준히 병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배우신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학교가 주 1회 하는 수업으로서 이게 농업하고 그 학업에 그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 대학에 다니면서 저와 같이 열정적인 학우님들을 만나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니면서 큰 도움이 된 점은 딸기 그 육묘 시기부터 딸기 수확 시기까지 이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부분들을 이게 배움으로써 잘 해결해 나가고 농장의 질이 조금 많이 향상시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딸기 농사가 좀 쉽지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10년째 한결같이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 해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딸기 농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병해로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 딸기 가격이 많이 상승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딸기 육묘 때부터 철저한 관리로 올해 수월하게 온 것 같습니다. 딸기 총 판매량과 육묘를 합쳐 4억 원 정도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새농민상을 또 최근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농업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상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뭐 딱히 아내로서 그냥 남편 옆에서 내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이 딸기 농장을 꾸려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 딸기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3대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 아직 어려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엄마 아빠가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주말에나 방학 기간에는 농장에 와서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그 부모님을 지금껏 존경해 왔듯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 그 다음에 존경받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품질의 딸기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농업인이 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일이 많아서 뭐 농장을 뭐 더 늘려가거나 이런 거는 조금 일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저희는 6차 산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소비자들이 이제 안전한 먹거리로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농업 경영 혁신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미륵산과 용화산의 영향을 받아 산지로 이루어진 마을, 익산 구룡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솔길과 또 짙은 대나무 향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대나무 숲을 아름다운 드론 영상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북 익산, 금마면 미륵산 아래에 자리한 구룡마을. 이 마을은 미륵산과 용화산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룡마을은 300년 된 느티나무가 역사의 한 켠을 지켜주고 있으며,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대나무 숲은 한강 이남 최대의 대나무 군락지로 생태적인 가치가 매우 높고 경관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나무 숲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왕대입니다. 왕대의 수명은 대개 60년 정도 되는데 이곳은 잘 보존, 관리되어 왔습니다. 대나무는 예로부터 매화, 난초, 국화와 더불어 사군자로 일컬어져 왔으며 사시사철 푸르고 곱게 자란다는 특성 때문에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구룡마을에서 재배되는 대나무로 만든 죽제품은 인근 강경 5일장을 통해 충청도와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면 오솔길이 펼쳐지고 은은한 대나무 향이 느껴져 이곳 주민들이 낭만과 여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벗삼아 힐링의 여유를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